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열약 중에 조습약 하겠습니다. 습을 말려주는 약이죠. 그래서 보통 약재들이 고한해서 습 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황, 여기 이제 황자가 다 누를 황자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세트로 해가지고 사망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시고, 여기 이제 치자까지 보면은 황련 해독탕이라는 처방이고, 항상 열이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병이라든지 얼굴이 붉다든지 자꾸 건조해지고, 몸에 열이 많으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집니다. 말라버리니까. 그렇게 치자는 사화약에서 보셨죠? 삼초열을 꺼주고, 용담초라 그래서 요 담이 쓸개담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쓸개처럼 굉장히 쓰다. 요건 약 이름이 아예 쓸고자 고삼을 얘기하고, 백선피 대두황골, 이렇게 황금황련 황백 용담초 고삼 백선피 대두황골, 여기에 습을 말려주는 그런 약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황금이라는 약이고요. 이제 식물 이름이 속썩이 풀이에요. 오래 묵을수록 속이 요 가운데 심이 구멍이 나요. 그래서 속썩이 풀이라 하고, 요게 우리 성경 그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때 되면 동방박사가 마국간에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 황금 유향 모략, 황금 유향 모략인데, 요 황금이 골드가 아니라 요 약재, 요 약재.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은 뭐 조금, 요 색깔이 좀 청색, 푸른색을 좀 띌 때, 고금은 오래돼서 속이 비었을 때, 고럴 때 이제 같은 약재라는 거. 그래서 요 금자만 딱 보면 황금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게 지금 안태작용이 있어요. 임신했을 때 열이 나거든요. 그럴 때도 이 황금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고, 우리 그 해표제 중에 시오라는 약이 있었죠. 이제 시오랑 황금을 같이 쓰면 이제 소양경, 특히 담열을 꺼준다 그래가지고 시호라는 약, 해독제 역할도 해요. 뭐 약물 해독이나 그런. 왜냐면 이담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의 독소를 담으로 보내죠. 이제 그렇게 담즙이 배설되면서 이담작용을 하고, 여기 이제 작약이라는 약이랑 같이 있으면은 여름철에 열설사, 냄새나고 물설사하고 그럴 때 열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상백피라고 해서 뽕나무 뿌리 껍질이랑 같이 쓰게 되면 폐열을 없애주면서 그 기침도 멈추게 해요. 폐열이 많은 때. 그 다음에 백출이랑 같이 쓰면은 안퇴시킨 열이 더 좋아지고, 황련이라는 약 이제 다음에 하는데, 그럼 청심 작용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자랑 하면 흉격, 가슴에 그런 열을 빼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재니까, 요 황자는 많이 나와요. 뭐 황기, 숙지황, 황금, 황년, 황배, 그렇게 해서 요 황자는 알고 계시면 요 약장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황년, 여기 이제 심장열을 꺼준다 그래요. 그래서 청심재번, 예, 이제 번잡하고 번거롭고 그 이제 가슴이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열을 꺼주고, 실제로 이게 베르베린 성분이라 그래서 이 노란 물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옛날에는 안약으로 이제 이걸 끓이고 식히면 상창액, 요 위에 맑은 액을 이제 눈에다가 넣으면은 눈병 났을 때 그렇게도 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 황련이라는 약이 그 화병으로 인해서 이제 상열하한, 위는 열이 나고 아래는 냉해진 거, 그럴 때도 이걸 맞춰줄 수가 있는 약이고, 위장에 들어가면 그 보통 반화산신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신경성으로 속 쓰리고 이럴 때도 이 그 황련이라는 약을 써요. 이럴 때 황금도 들어갑니다. 반화사신탕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인데, 처방이에요. 이제 반화, 황금, 건강, 인상, 감초, 황련, 대조. 그러면 이제 심장 열도 꺼주고 위경의 열도 꺼주는 그런 중요한 약이니까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이 이제 황백. 황백하면 이제 황벽나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저번 때 그 누군가가 이제 나무 껍질을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그 속껍질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속껍질만 쓰는 게 엄나무에, 그 오래된 엄나무 굵은 거에 보면 이렇게 속껍질만 모은 걸 해동피라고 해요. 해동피. 해동피. 그리고 우리 두충이라는 약이 있어요. 두충. 그것도 이런 식으로 겉에 콜코층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충.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속껍질만, 그 보통 우리 나무 줄기에 속껍질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물을 묻히면 미끈미끈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모라는 약하고 우리 석고지모, 사화약 공부했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나중에 뭐 통합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지모랑 황백은 꼭 지모랑 이렇게 많이 잘 붙는데, 이럴 때는 어디다 쓴다? 골증, 조혈, 도환, 유정, 이럴 때 지모황백을 쓰고, 육미지왕에 이라는 이제 신장에 들어가는 기본 처방이 있어요. 여기에 지모황백을 넣으면 지백지황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육미도 참 많이 쓰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장으로 보낼 때는 소금물에다가 염수초라 그래요. 염수처럼 소금물에 적시면서 초를 해준다, 볶아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황금, 황련, 황백 3가지는 처방이에요. 거기다 치자까지 넣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황련 해독탕. 그리고 거기에 보통 상초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상초에는 황금, 중초에는 황련, 하초에는 황백, 이렇게 해서 다 꺼주고, 치자도 3초에를 다 꺼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세트니까 황금, 황련, 황백,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담초는 요게 쓸개담이잖아, 쓸개담. 요렇게는 지금 이제 약장에서 이렇게 쓰시는 건데, 용의 쓸개니까 이게 엄청 써요. 고환하고, 다른 이름은 초룡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용담 이렇게만 해놨는데, 앞뒤 어디로 가나 요거는 같은 약입니다. 가끔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우리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사간, 간에 열이 가득 찼다 해가지고 용담사간탕이 눈 쪽으로도 쓰여요. 우리 안구 쪽으로. 간은 어디로 간다? 눈으로 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생식기. 그래서 이 용담사간탕이라는, 용담이 들어가는 처방이라서 생식기에 보통 여자분들 오줌 좋대인데 방광염, 급성, 그럴 때도 이 약제를 써요. 그래서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쓸고자를 썼네요. 보통 약제들이 다 고환이죠. 고환. 차다. 쓰고 차다. 그래서 성미를 잘 알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 이름이 너삼이고, 이게 황기하고 똑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황기는 단너삼이라 그래요. 단맛 나는 너삼. 비교하시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요거는 황기. 생긴 것도 정말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는 황기인 줄 알았더니 그 밭두럭에 보니까 아우 너무 비슷해서 이제 신봤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뿌리가 쓰더라고요. 모양도 비슷한데. 그리고 보통 이제 오삼, 다섯 오자, 오삼이라 그래서 이게 인삼의 종류가 아니고 이제 삼자 들어가는 약재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인삼, 단삼, 현삼, 고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5개 정도 보고, 또 뭐 일설에 의하면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그래서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질 때 인삼을 못 쓰고 대신에 해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임신하면은 잘 못 먹는 경우 있잖아요. 임신오조라고 하는데 자꾸 냄새나고 개우고, 그럴 때 이제 보약으로 쓸 때는 해삼을 써줘라. 이제 요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살충작용. 그래서 이제 피부병에도 쓸 수가 있는데, 간혹 이런 손님이 가끔 있어요. 발바닥에 불이 난다. 손바닥에 불이 난다. 정말 그 불 좀 꺼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산물 황금탕이라고, 우리 황금 배웠죠? 황금하고 나중에 배울 건지황하고 그 다음에 요 고삼하고 요 세 가지를 달여 드시면, 그래서 산물이에요. 세 가지 물건. 그래서 드시면 요 열이 꺼져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거라 굉장히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바닥 너무 뜨겁다 이럴 때 세 가지 얼마 안 되니까, 가지수가 세 가지니까요. 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먹어본다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백선피, 우리 뭐 개선이라 그러죠. 피부병. 고를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죠. 병자를 써서 이 개자도 이렇게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개선에 보통 이제 피부병이 많이 쓰고, 옛날에 한참 봉삼이라고 해요. 봉삼. 이게 뿌리를 캐 보시면은 그 잔뿌리가 이제 주근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막 잔뿌리들이 있어요. 봉황새의 깃털 같은. 그래서 봉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옛날에는 고가로 많이 했는데, 요건 이제 목담비처럼 심을 빼고 겉껍질을 벗겨 놓은 상태죠. 이게 약용 부위고, 요거 잔털은 사실 필요 없는데 요걸 해서 술을 담가서 아주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청열 조습하는 거고 피부병에도 쓰고 하는데, 여기 뭐 다른 말 뭐 할 건 없고 어쨌든 봉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백선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운양과 식물이에요. 운양과가 뭐냐면 귤 같은 거 있죠. 귤, 그 다음에 탱자, 이렇게 향기 나는 거, 오렌지. 그래서 요 뿌리도 굉장히 향이 좋아요. 시원한 향이 나요, 여기. 그래서 이제 피부가 열성일 때 요걸 이제 쓰시면은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두황건. 큰대 콩두에. 그러니까 콩으로 뭔가를 하겠죠? 사실 이제 콩나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콩나물.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 들어간다? 우황청심원에 들어가요, 우황청심원. 그거 외에는 제가 처방에서 쓰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뭐 콩나물은 이렇게
콩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길지만 얘는 1에서 3cm 정도만. 여기 이제 본초학책 사진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새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올라오는 힘이에요. 올라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설작용이라고 하는 막힌 거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황정치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청열 조습약, 저번 시간에는 청열 사화약 했습니다.